경제를 보면 세계가 보인다. 오 이런 경제, 오 경제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특히 글로벌 경제 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지금 미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가 도둑맞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죠. We stopped shipping goods into the U.S. at that tariff rate. You're talking about Christmas shopping and empty shelves at major retailers because U.S. toy companies cannot get product into the U.S. Somebody said, oh, the shelves are going to be open. Well, maybe the children will have $2 instead of $30, you know? And maybe the $2 will cost a couple of bucks more than they would normally. You're a monster, Mr. Grinch. Your heart's an empty hole. 그러니까 미중 관세 여파가 크리스마스 시장을 덮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가 가장 쇼핑 시즌 대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장난감이라든가 크리스마스 선물 다 중국산입니다. 네. 실제로 바비 인형 가격이 4월 중순 일주일간 42.9% 거의 절반 가까이 올랐다고 하고요. 네. 미국 지인들 말로는 유아용품 쪽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네네. 유모차는 97%, 그리고 아이들 앉는 카시트는 98%가 중국에서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미 가격이 20% 이상 오른 것도 있고 문제는 아예 수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트럼프의 관세가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유아용품도 필수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참 날벼락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그렇다면 지금 호기롭게 관세를 밀어붙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정서는 분명히 부담이 될 거예요. 네,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또 파장이 좀 컸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꾸준히 성장하던 미국의 GDP 성장률이요. 이번 1분기에 마이너스 0.3%가 나온 겁니다. 어머. 역성장을 한 것이죠. 이유가 뭘까 해서 보면은요. 소비나 투자 같은 것들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41.3%나 급증을 한 거죠. 사재기 때문에. 네네. 네, 크리스마스 악몽이 현실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로 개인들이 미리 제품을 땡겨서 사는 이른바 선구매가 많아진 거고요. 네. 기업들도 관세 인상에 대비를 해가지고 제품을 갖다가 수입해 두려는 그런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 역성장이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상호 관세가 발현된 다음에는 이게 이제 선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후에는요 소비의 절벽이 나타날 수 있고 이거는 탄탄한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네. 이게 4월 초에 이미 이제 JP 모간이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1분기 경제 성적을 받아보니까 정말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놀란 것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 사이에는요. 대공황이 오고 있다. 정말 빠르게 지금 가난해지고 있다. 이런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역성장은 이거 나 때문이 아니야. 이거 다 바이든 때문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왜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되면 이전 정부를 탓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보니까 이번에 연준도 금리를 동결했던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참 마음대로 안 되네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요. 세계를 놀래키는 사건이 또 있었죠. 아시아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에서는요.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한번 좀 보시죠. The bank is packed with people looking to exchange currencies. 真的吓我一跳，今天就是看到有29，赶快过来，结果哇还是到30。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환율이 1,400원대였던 것이 1,300원대로 막 떨어졌었는데 보니까 타이완 달러도 출렁였었네요. 오 팀장님 바쁘십니다. 언제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게 아니라 거의 5일동 수준 아닙니까? 언제 그러니까요. 가셨죠? 아무래도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같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 외환시장의 흐름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내용을 한번 보시죠. 네.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쪽에 보이시는 게 타이완 달러고요. 이쪽이 중국 위안화 그리고 한국 원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국가 통화 모두 공통적으로요. 자국 통화 대비해가지고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뚝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국가의 공통점은요. 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특히 대미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자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원화의 케이스를 한번 사례로 들어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에서 1,350원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1달러를 주면 1,450원어치의 상품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350원어치밖에 살 수가 없죠. 한국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요.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달러가 떨어졌다고 그냥 좋아할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수출 중심 국가들에겐 좋은 현상이 아닌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제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요.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하나로 또 설명해 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중 무역 협상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요. 이 과정에서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비슷한 시기에 타이완 정부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요. 타이완 달러의 절상을 용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현지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왔죠.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요. 전부 다 달러의 약세를 가리키게 되는데요. 그럼 현지에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이 달러를 급격하게 팔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환율의 흐름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시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플라자 합의라는 것은요, 이때가 이제 레이건 행정부 당시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이었었죠. 이제 미국이 무역 적자를 좀 해결하겠다 이래가지고 일본, 독일, 뭐 그리고 프랑스, 뭐 영국과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기로 한 합의가 이게 이제 플라자 합의입니다. 네. 이 합의로 엔화가 정말 엄청나게 절상이 됐고요. 이후에 버블 경제가 발생하면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섰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플라자 합의를 타이완과도 좀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플라자 합의 벌써 40년 전이잖아요. 당시랑 지금 외환 시장 성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각 국가들과 이제 개별 관세 협상을 할 때 그 국가 일부에게 환율 조정을 내걸 수 있다 이런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오 팀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미중 협상 과정에서 위안화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그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협상 중이잖아요. 오늘 지금 스위스에서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협상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바로 어제였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현재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145%의 관세를 80%까지 낮출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중 협상을 갖다가 조금 더 원활하게 가져가려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에 무엇을 원할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포인트죠. 네. 실제로요. 미국의 재무장관인 베센트의 코멘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센트는요. 중국은 소비를 늘리고 미국은 제조업을 늘리는 아름다운 리밸런스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리밸런스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데요. 리밸런스는 밸런스를 다시 맞춘다. 이른바 재조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뒤에 자료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밸런스. 예, 지금 보시면은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구도는요. 중국이 물건을 만들면 미국이 돈을 내는 구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구도를 갖다가 재조정, 결국에 뒤집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제품을 만들게 되고 그걸 수출을 한 다음에 중국이 그 물건을 사주면서 돈을 주는 이제 이런 구도로 재조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요.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반대편에서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필요한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가 되면은 미국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국 제품에 대한 소비를 늘릴 수가 있겠죠.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이걸 받아들일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여태까지 세계 공장으로서 사실 수출로서 먹고 살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바뀐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미국이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 면에서 과연 어떤 무슨 뭐 경쟁력이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네,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미중 리밸런스. 일단 미중 협상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협상 장소를 좀 주목해서 봤거든요. 지금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는 그런 기대보다는 양측이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탐색전을 벌이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 관리들을 이제 많이 취재했던 그 기자 경력을 살려서 조금 좀 예측하는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좋습니다. 지금 뭐 협상이 진행 중인데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미국 관리들이 언론을 상대로 이런 얘기할 것 같거든요. 네. 솔직하고 진솔한 논의를 했다. 듣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잘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말은 사실 양측이 끝까지 격한 논쟁을 벌이고 이견을 보였다 이런 외교적인 수사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 원론적인 그 의논을 넘어서 뭔가 구체적인 방향까지는 좀 그 나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요. 사실 이번 합의에서 거기까지 나갈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그래도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이런 경제였습니다.